왜 뭐 이혼하신 분들 거의 그렇겠지만 내가 왜 상대방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나만 몰랐던 거야. 저기 있잖아요. 다 알았나요? 아니 너무 다 알았죠. 주변에 누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같이 누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말렸대. 근데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화요일입니다. 19시 5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직장 탈출 넘버 131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이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우리 이제 녹음하는 날짜가 좀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화요일, 휴일에 저녁에 모였는데 이날 이 시간은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괜찮은가요? 네. 저랑 주원 형이 거의 회사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문선 누나는 괜찮고. 저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네네. 왜요? 요즘에 아주 뭐 강렬하기 때문에. 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를 지금 본인의 어떤 이 건강미를. 네. 지금 벗겨지고 있어요. 뭐가요? 살이. 껍질이. 그래서 로션은 누르고 왔어요 지금. 떼나와요 이렇게. 그거 아기 때 수영장 갔다 오면 어렸을 땐 생각해보면 선블럭 좀 지금처럼 열심히 안 바르잖아요. 그럼 놀러 갔다 오면 여기 막 쭉쭉 벗겨지고 막 맞아,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거 너무 재밌잖아. 따갑고. 그래. 막 빨개지고. 그랬었어. 근데 그때도 좀 타는 분이 있고 안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동생이랑 가면 동생 타는데 나는 빨개졌다가 다시 돌아와. 부러워. 근데 이제 껍질은 벗겨지더라고. 근데 이제 보면 좀 보세요. 와. 다인종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네네. 진짜 하얗다. 너가 좀 많이 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원래 하얀 피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놀이터에서 놀아가지고 언제나 까맣고. 네. 의정부에서 많이 노셨잖아요. 네. 의정부 놀이터에서.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말복 모임 후기. 맞아. 어떻게 됐어요? 일단 멤버가 어떻게 됐었죠? 멤버가 왜 한숨 쉬어요? 표정 안 좋네. 아니야, 그렇지 않고요.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네, 강성주, 최란, 류청, 저 보배였습니다. 5명이네요? 네. 5명이었는데 이게 술을 먹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뭐죠? 갑자기 케인이 이적을 했습니다. 해리 케인. 그래서 중간에 형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중간에 술을 딱 한 잔 먹자마자 바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영상 찍고. 형이랑 청이 형이 안 올라왔으면 내가 다른 촬영하고 11시에 와서 찍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마침 둘이 온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둘이 찍고 내려와서 다시 이제 제 입장에서는 2차를 한 거죠. 한 잔 먹고 나서. 그래서 이런저런 하면서 잘 얘기했는데 이제 결국 자식 얘기하고 집안 얘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하는데 보배랑 저랑 왜 이렇게 성주는 재미없게 놀았어요?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자식 얘기, 집안 얘기 재밌어요? 저는 그냥 그런갑다라고 했는데 누나가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포인트가 지금 여기 나옵니다. 네, 뭐냐면 보배와 저하고 성주는 그나마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가 청이랑 난이랑 마주보고 앉았었거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느낌이라면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색깔이 비슷해요. 아하. 네. 아니. 진짜 장장 90분을 아니에요. 두 경기 한 경기 동안 둘이서 와. 이름도 또 외자잖아. 아니야.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맞아. 유청 기자님이 말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방송 때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니, 청이 형이 요즘 또 괴로운 때예요. 왜? 아, 그래요? 아니 또 요즘 행복하댔는데? 아니, 본인은 이제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인카드 가져갔다 분실해가지고 300만 원 긁히고 이런 것 때문에 본인도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진짜 그런 일 있었어요? 나한테 문자가 띵 날라오는 거야. 홍콩에서 어머. 편의점으로 띵띵 2번이 날라와. 그래서 좀 있다가 300만 원이 긁히는 거야. 어머. 편의점에서? 뭐야? 아니, 편의점에서 2번 긁히고 나머지 3번째 건 보석상이래. 걔네들이 원래 그렇게 긁은 다음에 주얼리를 팔 수 있으니까 작물로. 그랬다고. 근데 이제 막 청문회했다고. 네, 난리가 났었죠. 네. 그게 어떻게 홍콩까지 간 거예요? 홍콩은 이제 휴가 겸 일이 있어서 간 거였는데 그때 형이 그 법인카드를 제 이름이 박혀있는 법인카드, 우리 회사의 법인카드가 총 4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체크카드 법인카드, 주원이 형 이름 박혀있는 법인카드, 신용카드, 제 이름 박혀있는 법인카드, 신용카드, 그 다음에 공용으로 쓰는 그냥 일반 신용카드가 있는데 저는 뭐 사실 국내에서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해외 출장이나 다른 미팅이 많은 자리가 청이 형한테 이제 업무가 있으니까 그 카드를 보냈어. 청이 형이 써요. 놓고 갈까 하다가
혹시 거기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을 수가 있어서 들고 갔는데 아이고야. 체크인 하는데 가방을 옆에 뒀다가 보니까 열고서 거기에 달러랑 카드만 가져가. 아이고. 근데 그랬다가 근데 사실 이제 많은 분 저희 회사 직원들은 류청이 개인 용도로 쓰였다 걸린 것 같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다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보니까 본인이 이제 누가 도난을 해서 막 편의점에서 긁어본 건 시험 삼아 되나 안 되나. 근데 돼. 그러니까 이제 긁은 거죠 가서. 와 근데 이게 아무리 해외여도 신용카드를 긁는구나. 긁는데요. 우리나라랑 다르더라고요. 홍콩 경찰에 아예 그거를 자기가 신고하는 PC가 따로 있을 정도로 허다하대요. 너무너무 많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도 솔직히 말해서 많을걸? 우리나라는 이제 카드는 이제 안 긁잖아요. 맞아. 훔쳐가도 CCTV가 하도 현금만 많으니까. 가져가고. 긁을 것 같은데 안 긁나? 왜냐하면 진짜 거의 다 잡힌다. 다 잡히니까. 다 CCTV 잡힌대.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좀 그런 괴로움이 있다 보니까 많이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대리를 기다리면서도 길거리에 서서 엄청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근데 둘이서 코드가 맞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가지고 엄청 얘기하더라. 근데 그래도 참 다행이네요. 왜요? 류청이랑 난이랑 이제 코드가 맞았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맞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쇼츠도 올라갔지만 강성주랑 이거는 느낌이 뭐? 이거거든요. 그래서 강성주는 라인이랑 지들 둘이서 만나기로 해놓고 내가 봤을 때 내 목격한 거는 10마디도 안 했을 것 맞아. 대각선 아니 둘이서 해가지고 사람 요상하게 멤버 만들어놓고 집에 가면서 그랬거든요. 우리 근데 진짜 대화 안 했다. 안녕. 이러고. 10마디도 안 했을걸. 맞아. 그래서 희한하더라고. 맞아요. 형님들 없을 때 그때만 잠깐 입을 털고 위에 영상 찍으러 왔을 때 그때 뭐 자기소개했죠. 네. 그 넌 연보배가 누구니? 보는 강성주 좀 어땠나요? 눈이 굉장히 선하더라고요. 눈이 되게 착하게 생겼어. 약간 비슷한 눈매야. 물어봤어. 쌍꺼풀 수술이냐고. 사실 성주가 언뜻 보면 조금 무서울 수 있거든요. 아니야 가까이 외관이? 보면 착하게 생겼어. 어리니까요 일단. 87이에요 그래도. 내 동생이랑 동갑이니까. 근데 이 생김새는 좀 노안이잖아요. 그런가? 되게 나는 어려 무조건 나보다 보이는데. 큰줄 알았거든. 어려 보여 성주가.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되게 노티 나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약간 애기 같은 피부가 얼굴. 도대체 팽팽해. 얼마나 가까이 봐야 되죠? 그 거의 정도면 현미경으로 봐야 되나? 5cm 정도. 네. 여튼 네. 착하던데. 그럼 재밌게 보내신 건가요? 네. 재밌었죠. 재밌었습니다.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네. 뭐 드셨어요? 아니 화요, 성주가 화요. 또 무지하게 시키더라고 내가 있으니까. 진짜 많이 네. 그래서 가격이 좀 나왔어요. 값이. 그치? 근데 야 이것도 왜 시켰어? 형 서비스래요. 형 서비스가 3번 나왔어. 서비스 맞았어? 내가 생각했을 때 보니까 먹으면서 느꼈거든. 아니 이게 서비스면 여기 장사 어떻게 하지? 약간 서비스도 서비스답게 보이는 그치. 비주얼이 있잖아. 근데 아무리 메인 디쉬처럼.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야. 그래서 계산 딱 했는데 집에 가면서 이 이상하다. 새끼가 시켜놓고 다 서비스를 한 거 아니야? 그냥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뭔가 거기서 일하는 여성분이랑 뭔가 있더라고. 둘이. 오빠 그래. 이러고 부르더라고. 아 그래? 아니 성주님을 오빠 이렇게. 난 몰랐어. 그 일하시던 여자분. 아 그래? 뭐야 잘 뭐야? 아는 가게인가 보다. 아 그래서 그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속 어슬렁거렸구나. 그 테이블 주위를. 오빠 나는- 때문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되게 아니 너 왜 사람이 이상하게 만들어? 하나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아니야 이거. 야 너 나 그렇게 만들지 마 보배야. 아주 좋아. 아니 그게 아니고 나 그렇게 생각했어. 되게 내가 열심히 일한다. 머리 좀 괜찮구나 요즘에. 되게 체크하면서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근데 무슨 나한테 관심 있고 뭐 막 스타병 있는 줄 알고. 이스타병. 있지. 스타병. 없어요. 너 작년에 많이 했잖아 세미스타. 그냥 방송에서만 한 거지. 세미스타가 제일 그지 같아요 세미셀럽. 사실. 세미셀러. 연예인이면 연예인처럼 해야 뭐 가리고도 당기고 뭐 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가려도 웃기고 안 가리면 안 웃고. 가리면 뭔데 가려 이러고. 가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야. 이게 뭐야? 근데 안 가리면 또 이상한 데서 알아보니까 이게 되게 그지 같은 거야. 네. 거기 종업원들이랑 성주랑 알면 카드깡을 했나? 서빙 가능하지. 뭔가 나로 인해서 매상을 올려주고. 뭔가가 이게 리베이트가 있어. 왜냐하면 그 친구가 리베이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빠삭한 전문이거든.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해왔던 업종들이 그런 쪽이랑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즐거웠습니다. 즐거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100% 산양 산삼 추출액 산삼순백입니다. 네.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7년근. 네, 7년근 산양삼 뿌리, 잎, 열매까지 한 병에 통째로 산삼 하나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삼은 그 사람 모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게 다 들어가야 가장 효과가 좋대요. 그러면 일부만 들어가면 안 자른 게 되고 되는구나. 대갈통서부터 머리까지. 대갈통서부터 머리까지. 대갈통서부터 발끝까지 싹 다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요거를 한 병에 다 담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산삼 순백이 100% 산양 산삼 추출액이고요. 또 이제 새롭게 나온 신제품은 산삼 시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산양 산삼 70에 도라지랑 메가 홍삼 이렇게 들어있어서 조금 맛도 조금 살짝 더 달콤해요. 그래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산삼 시대도 괜찮고요. 입문자용. 아마 드시다 보시면은 산삼 순백을 먹고 싶어 드실 겁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수능 D-100 지나갔거든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아직도 수능을 따져요? 그 컨텐츠 때문에 수능 얘기를 하다가 D-100이다. 그래서 한국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스트레스와 그 부담감이 강할 때 이런 종류의 그 건강 보양 제품을 먹는 게 몸에도 좋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준다고 도움이 되고. 심리학자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지. 산삼송배가 함께하면 건강하게 또 시험도 잘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6,000개가 넘는 구매 후기들이 있으니까요. 네. 뭐 효능은 뭐 믿어서 의심을 할 필요가 없고 시중에 굉장히 유사품이 많다고 합니다. 꼭 산삼 순백으로 검색해서 알아보시기 바랄게요. 검색창에 산삼순백 아니면 1666-1080으로 문의해주세요. 어제 술깨물 못 챙겨 먹었어요. 목소리가 컸어요. 어제 한잔 했어요? 네, 갑자기 예정되지 않은 술자리여가지고 네.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이걸 들고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라도 먹었어야 되는데 또 아침에 또 급하게 뭐 이렇게 나오느라고 못 먹었더니 아유 확실히 이제 다르네요. 오늘 끝나고도 이제 종민이랑 또 이렇게 또 한잔 하기로 해서. 아 진짜 왜? 그냥? 그래 그럼 나도 합류해도 돼? 그러시죠? 뭐 드시는 분들 오세요. 갈래요. 가자. 난 2년 동안 언니 해장술. 그래서 이제 술겜을 드셔야 됩니다. 아이고요. 네, 다 이런 날에 술겜을 챙겨주세요. 먹어야 되고요. 그럼 네. 저도 하나. 요즘에 서퍼분들도 그 양양에서 많이 드시죠? 네. 서퍼분들 챙겨 드세요. 네네네. 음주 후에 꼭 한 포 챙겨 드시고 많이 드시는 날은 중간중간 한 번씩 드시고요. 못 먹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라도 네. 꼭 드시면은 훨씬 숙취 해소에 좋다. 훨씬 더 무조건 깔끔한 좋습니다.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네. 술겜입니다, 여러분. 꼭 챙겨 드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코너 여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 차이와 사랑입니다. 이거 저 처음 보거든요. 뭐가요? 아씨 두리안이라는 드라마. 임성환 네. 작가. 막장 드라마. 어쩐지 제목부터 역시 과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네, 과일. 두리안. 두리안을. 그 냄새 나네. 그 가장 임성환 씨 최근 작품이 그거였었죠. 결혼 작곡 이혼 작곡 네, 그거. 맞아요. 네. 그거 다음 요거네 그러면. 이 임성환 작가님이 뭐 아침 드라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뭐 아니, 대단한 아니면요. 작품들 그 많이 왕꽃 했었죠. 선녀님 그쵸. 이건가? 왕꽃선녀님. 보석 비빔밥. 네네. 레이저 쏘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개콘보다 죽고. 그치. 암세포도 생명이다. 암세포도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 치료를 못합니다. 막 이러고 그런 것들. 유명했죠. 암 걸렸어요? 아니 대삼 대사예요. 대사에? 네. 이것도 되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저는 이거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쇼츠에 뜨는 걸 봤어요. 근데 최명길 씨가 클럽에 갑니다. 맞아요. 가발을 쓰고 가발을 쓰고 그래서 막 입구에서 요즘에 뭐 30대 후반도 다 들어와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30대여야지 하면서 이제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이 남자를 만나요. 클럽에서. 근데 이 남자가 20대와는 다른 매력이 있는데 하고 최명길한테 꽂힙니다. 그래서 합석을 해가지고 노는데 이 남자는 84년생 그리고 최명길 씨가 54년생으로 나와요. 84, 54니까 30년. 네네네. 70이죠, 70. 그렇죠. 최민경 씨가 실제로 그거보다는 어릴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 남자는 몰라. 약간 차이 나는 연상인 줄 아는 그 설정이 되게 웃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근데 임성환 씨 드라마의 설정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뭐 굉장히 좀 약소하다. 근데 약소한가? 그럼요. 이분의 여태까지 이력을 보면 그럼요. 장난 아니죠. 오사잖아, 오사. 네. 54년생 이제 백두산의 유현상 씨가 나 54년생이야. 맨날 그러거든요.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많아. 맞아. 그죠. 그리고 여기에 그러네. 메인 스토리는 그거예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며느리가 봤어. 기사에서 봤어. 기사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메인 스토리예요. 그러면 아니 그게 근데 보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럼 동성연애 코드가 있는 거야?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이제 그래서 되게 이번에 진짜 충격 스토리로 뭐 한다 이렇게 그 기사. 근데 그게 사실 메인이 아니라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마 또 무슨 과거에서 온 누구 이렇게 뭐 설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 며느리랑 시어머니 관계가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 사랑인데 현재 상태가 며느리랑 시어머니로 돼 있는. 뭐 전세 사랑이 그런 거 같은데. 그것도 가능하죠. 임성환 씨면. 왜냐하면 현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랑은 너무 충격적이잖아. 그래 난 되게 진짜 역시 임성환이다. 가능하지. 노준 씨가 돌아가셨는데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수영장에서 물에 넣고 막 이런 거. 솔직히 재밌는 이렇게 듣다 보면 뭐야 보죠? 빠져들지. 재밌습니다. 보다 보면 와 이런 걸 한다고 이러면서 보게 돼요. 여튼 중요한 건 아시두리안이라는 드라마가 아니라 물론 충분히 뭐 좀 이렇게 탐닉해 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 주 시청자분들한테는 되게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드라마에서 해석하기 그런 좋지 걸로 않을까? 재미를 찾을 수 있다고 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드라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펜하이머보다 더 땡기는데요. 근데 그 어머니들한테는 어떤 그 판타지를 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보배가 얘기한 게 그런 거니까. 30살 차이 연애 가능하다. 있나요? 그럼 몇 살이지? 누나 있나요? 위로요? 이제 일은 앞두고 본인이 원하시면 뭐. 그러면은 뭐야? 일은이야? 언니는 일은 넘었죠. 일은 넘었나? 80 보고 있죠 이제. 그건 안 되죠. 아니 80은 아니지. 80을 보고 있지. 보고 있지. 바라보는 거지. 근데 누나가 아래로 30이면 이제 미성년자니까 그건 안 되고. 그것도 안 되죠. 안 되지. 위 힘들다. 형. 저는 50살에도 아래 30이면 20살이잖아요. 그래도 싫어요. 위아래 30살은 이건 선 넘은 겁니다. 그럼 60에 30. 그것도 다르다. 에? 60에 30. 형이 예순이야. 상대가 30. 왜냐면 할리우드에는 많잖아. 알파치노 이런 사람들.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네. 굉장히 괜찮은데? 돈 많이. 왜냐면은 돈 많이 20대가 싫은 거야. 돈 많이 벌어. 이주원 씨는 약간 진심으로 뭔가 약간 땡길 때는 입이. 너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서른 만나려고요? 예? 아니 서른 만나려고 아니고 막 그런 상황 되면 튀어나왔어. 그런 상황이 형수 되면 버리고. 지랄 떨지 마.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60에 30이면은 그래도 되게 이상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예. 근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30을 60에? 아니야 가볍게 만나는 거죠. 60대 플렉스로. 많이 벌어서. 60에 30을 만나면 그거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뭐? 형 먹을 것도 검사해 봐야 되고 젓가락도 먼저 담가보고. 그렇게 보험 들어갔나? 보내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렇게 안 하게 미리 좀 돈 좀 깔아놔야죠. 그러니까 그걸로 모자라거든. 그러면 그 정도로까지 되면 안 만나겠습니다. 그래. 60에 30. 그건 알 수 없는 거지, 그렇지. 60에 30. 안 되죠. 안 돼요? 네, 안 돼요. 60에 30 뭐 힘들겠지만 저는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때요? 보배. 60에 라니. 30? 내가 60에? 30 아래. 30? 어우, 지금도 30 못 만나. 그럼 지금 위 30. 절대 안 되죠. 안 돼요? 네. 보배. 제가 제 아들이랑 딱 30살 차이 나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힘듭니다. 완전 아들이잖아. 안 되지. 자, 그럼 몇 살까지 가능한가? 위아래 다 하겠습니다. 누나 위. 위는 저는 지금 기준. 지금 기준으로 위는 10살. 10살. 네. 50대 중반. 네. 야, 아래. 나이가 있다 이제. 아래는 좀 가능은 하죠. 아래는 4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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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 아래. 형. 위로. 7. 위로 형 7이면 이제 50 얼추 그 정도. 네. 아래 지금 내가 아래 15. 15. 15가 아니구나. 아니야. 그럼 25이구나. 안 돼. 안 돼? 네. 10대를 안 좋아해. 7. 네, 7. 30대 초반. 네. 밸런스. 네. 위아래 7. 라니. 위. 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위. 아래보다 위가 진지해질 걸? 그럼. 네. 10살? 10. 그러면 10살? 40 후반. 10살면 건강하신가? 40 후반이면 완전 건강하지. 그럼요. 그래요? 내 친구들이야. 내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대학 다닐 때는 한 이제 5살 정도 선배를 보면은
군대를 막 갔다 와가지고 내가 20살 때 군대 갔다 와서 그러니까 막 뭔가를 우리 뭐 방송국 선배들도 막 뭔가를 가르쳐주고 막 이러니까 되게 한참 연애 상대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되게 한참 선배의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사는 게 비슷비슷해지잖아요. 비슷해지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빠랑도 7살 차이고 언니랑 8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게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했을 텐데 점점 위에는 조금 경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 비슷하지 뭐.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나이 먹으면서. 하면서. 아래는? 아래는 싫어요. 아예? 아예? 근데 누나는 4살까지는 된다고 그랬잖아.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래는 싫지만 가능하다. 나이. 가능한 나이. 안 가능해? 아예? 절대 불가? 싫을 것 같아. 1살도 안 가능해? 싫어. 왜 이렇게 애 같아요? 1살 차이 나고. 아니 그러니까 나도 싫은데 가능한 거. 가능하느냐의 문제죠. 가능? 그럼 2살까지? 2살. 고려는 해보겠지만 싫다. 네, 진짜 완전 매력적이다 이상. 90? 네, 근데 90도 버거웠거든요. 2번 만나봤을 때. 몇 년생인데요 지금? 누가 내가요? 네. 88이요. 근데 90이 버거워요? 2살이니까. 그게 또 20대 초반이어서 그랬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또 다를 거야. 그때는 지금 완전 다르지. 지금 나이면 30대 중반이잖아. 지금 완전 다르지. 좀 문제가 덜 생기니까. 보배, 위. 45까지가 뭔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40 중반. 그게 나이 차가 아니고 그냥 그 나이가. 그러면 지금보다 나이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45 이상은 조금 장벽이 있을 것 같다. 뭔가 더 쉰에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 언니는 계속 45 아니야? 나이 먹어서도. 60대 소리 왠지 난 20대 때도 왠지 45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45? 왠지 아직 내가 거길 가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느낌 있고. 아래는 사실 아무나 상관없어. 걔가 성숙하기만 하다. 그러면 성인만 닮으면 되는 거야? 성인만 닮으면 아니, 정신적인 성인. 나랑 뭔가 대화가 될 수 있는. 되게 정신적으로 성숙한 20살. 20살은 좀 힘듭니다. 그래도 30대? 30대? 30대. 그냥 같은 시대를 살 수 있는 그런 애들이면. 아니야, 언니랑 같은 시대. 알았어. 왜 30살이면 같은 시대 아니야? 아니지, 9살 차인데. 아니야, 같은 시대 아니야. 완전 다르다고 봐야 되나? 10년이면 진짜 달라요. 달라. 10년이면 다르지. 이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를 먹으면서 그 상대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나는 20살 때는 35도 괜찮았어. 만나본 적 있어? 없죠. 35은. 근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어떻게 알아? 안 만나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20살 때라고 하면. 나는 20대 때 그 30의 벽이 되게 컸는데. 맞아. 아니 나는 되게 성숙한 여자가 되게 좋아요. 네, 좋아.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 같네. 네, 좋아. 네, 좋아. 네, 나 지금도 성숙한 여자가 좋아. 약간 그 연상 스타일. 그 성숙하다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연상도 성숙한 게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20대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는 더더욱도 그렇고 20대와 30대의 그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근데도 나는 어렸을 때도 30대의 그 느낌이 좋았어. 찡찡대지 않는 여자.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냥 그런 성숙한 여자가 좋아요. 완숙한 여자. 네. 완숙이 한 60, 70 돼야 완숙이지. 그런가? 그래? 아니야? 그 정도 가면 완숙이 아니라 좀 많이. 근데 지금 반숙이야. 달걀이 아니잖아요. 후숙이 많이 된 거지 그러면. 너 지금 반숙이야. 너 완숙? 여기 백반숙이야 지금. 구운 날개. 뭐 70년생까지는 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도 좀 그랬었어. 70년생이라고 그래봐 형이랑 10살밖에 차이 안 나. 그러니까 10살은 좀 빡세긴 해. 그래요? 근데도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위도 이제 좁혀지는 건데 내가 어렸을 때는 위가 더 넓었어. 넓지. 근데 물론 만나본 적은 없지만, 난 9살 연상을 만나봤는데. 만나봤어? 21살 때. 그럼 30이잖아. 그러면 꽤 차이 많이 나는 건데. 그 엘란트라 끌고 다녔었어요. 수동으로. 와. 개 멋있었어. 근데 진짜 그분이 멋있겠다. 왜 만났을까? 그게 되게 나이트에서 만났어. 그럼 가능하지. 진짜 어둡잖아. 두리안처럼. 네. 두리안처럼. 그분 여기 쇼컷에 단발. 쇼컷이었어. 사실 알고 보면 쇼컷. 알고 보면 나이 더 있었다. 숨겼다. 나이트에 가야겠구만. 네. 야, 20대와는 다른 멋이 있지 않냐? 나를 자기 집 데리고 갔어. 바로 했어? 바로 데리고 왔어. 와. 첫날.
그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했네.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뭐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 진짜 기억 안 나. 기억 안 날 수 없어. 그래. 왜냐하면은 얼마나 긴장했겠어. 왜냐하면 이 누나 나보다 9살이 많은데 그치. 내가 너무 못해 보이면 안 될 텐데. 그치. 막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한 16살 차이 났을 것 같아. 그래. 30살이 아니었을 거야. 36이라고 봐.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근데 그분은 친구들한테 얘기했겠죠. 야, 어린 놈 야, 내가 방금 머릿속에 뭐라고 돌려 말하지? 라고 머리를 굴리고 있었어. 그래서 연계라는 표현을 쓸까? 뭐랄까? 머리를 확 돌리는 사이에 톤도 졸라 그런 톤이야. 그런 언니들이 단톡방에서 얘기할 것 같은 느낌으로. 부러워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다음 날에 아침을 차려주고 날 집에 데려다줬어. 어머, 와. 환상적이었네. 네, 그래서 한 몇 번 만났다가 몇 번 만났다가 그냥 흐지부지 헤어졌던 거예요. 왜요? 그냥 흐지부지 헤어졌어요. 좀 빡세구나. 왜냐면 그 누나 친구들 내가 얘기한 적 있을 때 친구들이 있는데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같이 한 명은 애를 안고 있었어. 진짜 30대 중반이었다. 네. 그래. 아니 한 명은 애를 안고 있었어.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린애를 데리고 왔어?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도 대단하다. 친구들까지 보여주고.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내가 연락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도 눈치 깠겠지. 뭐 이러면서 연락을 안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오래 만나진 않았어요. 한 3개월, 2, 3개월. 2, 3개월은 좀 만났네요. 적게 만난 건 아니네. 근데 그 당시에 어린 여자들보다 좋았어요? 그 누나? 저는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내가 20대 초반 때 누나를 만나면 누나가 나한테 꽂히지 않는 이상 지금 라니가 얘기한 것처럼 애 취급을 해요. 사실. 그리고 능력도 그 나이 때 되면 20대 중후반이면은 물론 내가 20대 때는 20대 중후반 누나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지만 지금 나이 먹어보니까 20대 중후반 되면 당연히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나를 완전 애처럼 받겠지. 근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그때도 아마 누나를 만났을 거예요. 오히려. 예. 근데 내 나이 또래를 만나야 뭔가 편하게 연애를 할 수 있지만 20대 중후반을 만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니까 못 만나는 거지. 근데 20대 중후반은 20대 초반을 안 만나죠. 그때가 제일 많이 따지거든요. 그치. 30대 중후반은 20대 만날걸? 마다하지 않지. 왜? 나 기회가 없었어. 그때 그럼 관광 나이트라도 다닐 걸. 너무 간 거 아니야? 왜? 왜 관광 나이트에는 약간 좀 그 누나도 관광 나이트에서 만났구나. 그 인천에 그럴 줄 알았어. 무슨 간석오거리인가? 인천일 거라고 생각했어. 수영 많네. 그 오거리에 무슨 언덕배기에 있는 큰 아라비안 나이트가 뭐가 있어. 그 간석 아무튼 거기서 만났어요. 인천 사는 형이 나 데리고 갔어. 그런데 계속 다녔으면 선수 됐어요. 진짜. 조심했어야 돼. 관광 나이트 가서 진짜 한 40분 30분 앉아 있었나? 근데 바로 그거 돼가지고 나가서 술 한잔 할래? 이래가지고 바로 나왔거든. 그랬던 기억이 나네. 관광 나이트. 나가서 술 한잔 할래도 이제 누나가 먼저. 그치. 누나가 먼저. 멋지네. 좋을 때였다. 자, 한 번의 양치로 6번 양치한 효과를 주는 트로마치 미세전류 칫솔입니다. 보통 양치를 이제 하루에 3번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제 트로마치로 다음 하루에 18번 하는 거예요. 18번의 양치 효과. 네가 나만 하진 않겠네요. 형은 지금도 위험하잖아. 아니야. 나 임플란트 꽂았다니까. 꽂았어요? 다리도 잘해야 돼. 다 된 건 아니야. 아니 이쪽은 남았어. 그러니까 거긴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쪽은 치과에서 3시간 생각하고 오래. 그래서 나를 못 오래 잡고 걸리는 있어 거야? 지금. 나를 못 잡고 뜨고 뭐하고 한다고. 그래서 나를 못 잡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 죄송한데 왜 이렇게 빨리 임플란트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원래 좀 이가 안 좋았는데 뭔가 이제 40대가 되면서 미리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충치가 어릴 때 많았어서 20살 때쯤에 싹 정비하고 그 이후로 이제 갔는데 정비를 그렇게 많이 어디 갔었다죠? 공식센터에서. 네네. 네, 공식에서 안 하면 나중에 문제 맞아요. 순정을 해. 정품 인증.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그때 이제 너무 치료했던 기억이 커서 되게 열심히 관리하거든요. 그랬더니 치과에 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놀라요. 너무 잘 돼 있다. 너무 잘 돼 있다고. 근데 제가 이거를 써보니까 너분 좋은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칫솔질을 되게 오래 한다 그랬죠. 엄청 오래 하는데 30분씩 한다고. 네, 아니 그건 아니고 20분. 20분이나 30분이나. 아니야. 그래. MSG 약간 쳐야죠. 0.5시간이야. 그런 식으로 가다가 1시간이 돼. 그래서 20분씩 하던 양치 시간을 이 트로마치 미세전류로 닦으니까 대폭.
네, 대폭 줄어요 진짜. 그치. 한 3분에서 5분만 닦아도 이제야 정상적인 깔끔하게 닦이더라고요. 진짜 다행이다. 이제 20분씩 닦으면 보통 그럼 치과에서 잇몸 상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칫솔도 그러면은 2, 3일에 한 번씩 그러면 수세미로 닦아야 칫솔에 이렇게 된 애들 있잖아요. 되게 금방 빨리 닳는 거죠. 근데 칫솔을 그래서 예전에가 아니라 원래 이제 한 2주에 한 개씩 갈았거든요. 그게 잘 안 가는 남자들 면도날이 2주에 한 번 갈거든요. 거의 그 수준인 거지. 네네. 누나 들고 있는 게 혀클리너거든요. 저 진짜 좋더라고. 혀클리너를 여태까지 안 써보신 분들은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정말 달라요. 맞아. 근데 트로마치로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맞아. 그 혀클리너도 그냥 일반적인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거 저는 좋아하긴 합니다. 이렇게 긁는 거를 진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혀가 뽑혀서 우설처럼 먹어도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긁어내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긁어져요. 그래. 근데 이건 훨씬 편하게 긁어지. 왜냐면 전류가 있으니까. 미세 전류로. 네. 자, 어쨌든 두 제품 모두 특별한 자극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닦이는 제품이니까요. 건강한 구강 관리 트로마츠 미세전류 칫솔과 혀클리너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상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약간 비슷한 나이대를 동갑도 오히려 안 맞는 것 같아요. 동갑이랑 사귀긴 했는데 오빠의 맛을 보고 나서 저는 오빠들이 좋더라고요. 오빠의 맛이 좋군요. 네. 3-4살 오빠들 챙겨주고 이런 거? 네. 오빠들은 약간 그런 맛이 있지. 그냥 좀 오빠인 척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오빠가 해줄게 뭐 이런 거. 그래, 맞아. 그게 너무 과하면 싫어하잖아. 너무 싫죠. 오빠가 그냥 뭔가 자기가 세상을 조금 더 살았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 그런 거 있어. 나도 맞아. 그런 거 있어. 형이 아니면 그 누나들이. 나도 그런 거 있지. 지도 편달을 좀 하고. 무슨 소리죠? 아니,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 나이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면 좀 그 지도를 하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그 뭔가 남자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좀 하는 편이죠, 사실.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책임감이 막 드니까. 네, 그래서 말하는 오빠 나름이야, 오빠 나름. 그건 맞아. 저도 5살 차이 나잖아요, 남편이랑. 그랬어요? 네. 근데 진짜 하나도 오빠 같지 않거든요. 나 동갑인 줄 알았어. 진짜요? 뭐야? 애기 챙기듯이 챙겨요. 라니가 하도 챙기니까 동갑인 줄 알았어요. 그래, 나보다 2살 위였어. 그렇구나. 오빠도 오빠 나름이다. 근데 어느 정도 가보면 우리가 지금 정도 나이 되면 연상 연하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겨먹은지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 나이 먹고 보니까 그래요. 물론 육체적인 건 다를 수 있겠죠. 그쵸. 그거는 아예 다른 영역이니까. 근데 만나면서 생기는 일들은 어려도 성숙한 사람이 있고 나이를 먹었는데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은 새끼들도 많고 그거는 뭐 남녀 구분 안 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난 반반인 것 같아. 어떤 부분에서는 내 나이처럼 행동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어린 것 같고 나이를 먹어도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요. 대부분이 약간 좀 어린나요? 나이를 똥구멍 쳐먹었나요? 아니, 대부분이? 뭐 다른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눈이 그렇게 얘기하고 네.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네. 20대 때는 그런 거 있었잖아. 막 30을 넘어가는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되게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왜 나이 먹어서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나이값 못한다. 근데 제가 들고 보니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40대도 똑같고 50대도 똑같고 그래. 조금 맞아. 그 나이에 대한 그런 편견이 오히려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지금 돌아보면 난 32, 3때쯤에는 그래도 내가 성숙한 성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뒤 돌아보면 와 그때도 진짜 어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이거는 뭐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그러겠죠. 과거 돌아보면 너무 미성숙하게 행동했다라고. 그치. 맞아. 그니까 연하가 힘든 것 같아. 왜냐면 그 시기에 나도 나름대로 성숙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가 생각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하를 만난다고 하면은 뭔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치. 깔아져 있는 베이스가. 근데 그 베이스가 참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치. 당연하죠. 나는 너무 젊으면 거부감이 팍 들지 않아요? 왜 약간 그런 것 때문인가요? 본인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느껴진다거나? 그냥 너무 그냥 애 같지. 그게 막 남자는 좀 저는 약간 나이가 있을수록 이거 뭐야? 나이를 먹을수록 유황우리야 뭐야? 에어프라이어 집어넣고 더 익혀 먹을 거야? 나이가 먹을수록 멋있어지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나이를 먹으면서 멋있어져? 남자 배우들을 볼 때도 저기요, 그럼 배우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 배우를 보더라도
공유가 20대보다 난 지금이 훨씬 멋있거든. 아니 그건 공유잖아. 일반인도. 일반인도? 누구 대답. 아니 일반인 봐봐. 너 지금 일반인 중에서 40살보다 50살이 더 멋있는 사람 찾아봐봐. 없어요. 아니 40에서 50은 그렇지만 20대의 초중반의 남자보다는 30대의 초중반의 남자 이게 훨씬 뭔가 자기 스타일도 찾고 멋져 보이는 사람이 많다는 비방송인 거지. 지금은 나보다 10살 형처럼 보여 다 애들. 진짜 깜짝깜짝 뭐야? 그런 게 있지. 근데 나는 육체적인 얘기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느낌상으로는 20대 때와 이제 지금의 나의 그 느낌은 난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 내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건 아니지. 아니 진짜 뭔가 근데 FC 아쿠아한테 어이가 없지 않냐? 무슨 아니 봐봐 예전에 형 그 회색 그 모래밭에서 있었던 거 FC 아쿠아 그거 생각하면 지금이 운동장이야. 모래밭 아니야? 모래밭 얼굴이 모래밭이야. 얼굴이 모래밭이야. 모래밭. 아니 지금 외모 말고 그거 말한 거 아니야? 그래. 네? 외모 말고 약간 신체적인 능력 말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신체적인 능력이 스킬적인 게 신체적인 능력이 완전 20대 때 내가 훨씬 낫죠. 훨씬 낫지. 그거가 말하는 거야. 운동할 때였는데. 근데 그게 뭐랄까 그냥 운동같이 하는 거와 지금의 나의 느낌은 아마 지금의 느낌으로 20대를 돌아가면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건 들어요. 너무 당연하지. 당연하지. 육체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너무 딜도 같지 않나? 딜도요? 인간 딜도? 그냥 너무 그냥 무의미하게. 웽웽웽웽웽. 아니 근데 20대에는 그런 애들 많아. 그 말이. 야 20대 때 나를 생각하면 자기 혼자 급한 애들 있잖아. 있어. 나는 내 20대 때 생각하고 그런 느낌인 거지. 무서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똑같은 있지.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 형이 형수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나고 있었어. 그러면 물어보면 알 거 아니야. 맞아. 이게 지금 정확하게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맞아. 얘기하기 힘들어.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뭔지는 알겠는데 이제 이런 거죠. 당연히 지금이 조금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경험들을 했으니까 뭔가 더 몸에 익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도 20대의 체력 자체는 뭐 절대 비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내 몸이. 어떻게 됐는지 진짜 몰랐어. 형 몸이 뭔데? 그러니까 늙어가는 걸 느낄 줄 몰랐다니까. 그래요? 정말 20대 때는 몰라. 근데 진짜 몰랐어.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워낙 이제 제 별명이 답심리 개체력이었거든요. 저 체력이 이게 30대 별명이나 뭐라고 하려는지 알아? 섹스머신이었는데. 갑자기 이 얘기 나오다가 아무리 누나가 그래도 그렇지. 그래. 본인 별명은 저 진짜 20대 때 별명이 섹스머신이야. 도라이도 아니고. 아나운서입니다. 아주 우리 얘기 흐름이 그래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네. 갑자기 섹스머신. 네가 더 나빠. 맨날 저 새끼가 더 나빠. 네, 어쨌든 답심이 개체력일 정도로 30대에도 그 별명이었단 말이에요. 체력이 30대까지도 너무 좋았는데 진짜 저도 이럴 줄 몰랐거든요. 근데 늙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맞아. 어쩔 수 없어. 네. 그렇습니다. 숙연해진다. 나 근데 진짜 20대 때 생각하면 너무 재미없었어. 그래요? 재미가 그런 없었다고. 것들이 잘 못했던 것 같아. 재미없겠던 것 같아. 뭐 잠자리 이런 게? 왜 그랬대요? 그냥 진짜 그냥 운동장 뛰듯이 한 것 같아.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아니 그냥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진짜 그 이주원 축구부 때 더 딜도 축구부 때 체력 훈련하듯이 한 거. 또 그걸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있었을 맞아. 거예요. 터지는 체력이.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자, 통계 트렌드. 여성이 남성보다 나이 차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히려? 연인 간의 관계에서 나이 차이가 중요하다라는 답변이 56%,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이 44%. 이건 뭐 거의 5대5라고 보면 되겠네요. 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퍼센테이지가 42.4인데 와, 여성은 69.6이니까 70% 육박합니다. 네. 그럼 나이 차이에 여성이 왜 더 민감하지? 이거는
어렸을 때와 나이 들고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그냥 지금의 저에서의 입장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이가 들고 나서 아래로 내려간 나이 차이에 민감해지는 이유는 진짜 약간 상대적으로 이 친구가 나보다 젊으니까 이 젊음을 갖고 있는 친구가 나의 늙음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게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신경이 쓰여요. 자꾸.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다. 상대방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연상 취향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내가 늙었으니까. 아마도 여성분들은 나이대가 비슷해도 신경 쓸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여성의 예민함이라면은 나이대가 비슷해도 맞아. 그런 걸 신경 쓸 것 같아. 당연히 그럴만하다고요. 남자들은 그런 거에 좀 둔감한 편인 것 같고 또.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가지고 갑자기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아까 그 나이 차이 했을 때 신경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은 네?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늙음이 당연히 눈에 보이겠죠. 네. 이런 거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전혀 신경이 안 쓰이나요? 눈에 보일 것 같지 않아? 눈에 보이죠.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게 아우 늙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런 거죠. 여자도 난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그 사람의 나이 듦을 알지만 그걸 밉게 보지 않죠. 근데 어느 날 저렇게 됐네. 늙었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 그거는 나는 역시 그거랑 똑같다고 봐. 맞아. 도파민의 문제야. 근데 사랑이 식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나이 듦이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똑같지 않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왜 누나도 그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언제 이렇게 살이 쪘대? 그런 거를 딱 느끼는 순간. 게 그거는 나이도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남녀가 똑같지 않을 것 같은 게 저의 어떤 또 예민한 포인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 어쨌든 남자들은 외모를 좀 우선시하고 여자를 볼 때 여자들은 능력을 본다고 하면은 외모를 더 많이 받는 쪽은 남자 쪽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 게 안 보인다라고 해도 왠지 이 뭔가 나이 듦에 대해서 인식하는 건 남자 쪽이 더 민감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경향성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부인하는 거는 기본적인 호르몬 체계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치. 네. 엄청 신경 쓸 것 같아 외모에. 그렇게 생각하면 연하를 만났을 때 뭔가 피부과도 더 가야 될 것 같고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죽어야 사는 여자 있잖아요. 영화. 거기에서도 그런 거 찾다가 결국에는 그 이상한 약 먹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연하 만나다가. 네, 그랬던 걸 기억해요. 남자도 신경 쓰긴 한데 아무래도 무조건 여자분들이 더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늙었으니까 네, 그걸 그냥 인정하고 같이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입니다. 같이 사는 데까지 가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연애. 연애. 네. 그래요? 바로 그냥 식장까지 잡으시네요. 아니 난 결혼을 했으니까 나는 내 와이프에 빗대서 얘기를 한 거죠. 네.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 그래. 약간.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물론 뭐 그런 생각이 들 수야 있겠지만 그거를 좀 예쁘게 바라봐줄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세요? 어떻게 100% 예쁘게 봐? 그렇지. 100은 아니지만. 저는 근데 운동을 하고 살 빼는 것도 그냥 방송에서 잘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방송적으로 봤을 땐 형이 살 빠지는 게 별로거든. 예전에 형 화면에 나오자마자 웃겼거든요. 요즘에 형 웃기려면 꽤 시간이 걸려요. 요즘 머리 때문에 웃겨. 그거는 웃긴 건 아니야. 그럼 뭐야? 조금 짜증나? 지저분해 보여. 예전에 형 보면 진짜 너무 이겨내야 돼. 그냥 웃겨. 너무 자르고 싶어 지금. 너무 하도 뭐라 그래서. 근데 뭐 아무튼. 근데 여러 가지로 어떤 그 가족한테도 좀 잘 보고 싶은 마음에 또 운동도 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야 큰 동기부여도 되니까. 그치. 네. 맞아. 그렇습니다. 근데 서로 이제 그런 게 관리하면서 그래. 거죠. 맞아. 퍼지면 안 좋잖아, 둘 다. 맞아요. 퍼지면 안 돼. 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헤어질 가능성이 가장 낮은 커플은 동갑내기 커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동갑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진짜 안 맞을 것 같아요. 동갑이? 난 생각해보면 동갑내기 친구도 거의 잘 없어요. 난 동갑이랑 잘 안 만나봐. 보배 언니? 예전부터 안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동생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요? 동갑 남자애들 봤을 때. 그치. 약간 이게 우리나라 그 군대 때문에 그런 건 같은데 20대 때는
2년 군대가 차지하는 그 시간이 되게 크잖아요. 엄청 크지. 그래서 나는 이제 2년 이상 오빠들이랑 지내게 되는 거고 맞아. 얘는 갔다 와서 2년 밑에 아이들이랑 그러니까 완전 바운더리가 그렇게 보면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4년의 차이가 나니까 그 뭔가 동갑을 봤을 때 특히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친구들을 봤을 때 얘가 내 친구 같지가 않고 그건 좀 그렇다. 맞다. 동생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학교를 계속 다니던 친구들은 그런데 바깥에서 만난 사람들은 좀 덜 그렇지 않나요? 비슷해요? 사회 나와서도 비슷해?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 시작이 우리가 더 빨랐으니까. 네. 맞네. 자, 5살 차이가 나는 커플은 동갑내기 커플에 비해서 이혼율이 18% 높고 5살 차이. 18% 높여줘야죠. 예. 10살 차이는 39% 높다. 와. 네. 그렇네. 자,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의 장점입니다. 남성은 또래와는 다른 매력, 여성은 경제적 부담 감소. 그 개인적으로 남성 또래와는 다른 매력은 조금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성은 경제적 부담 감소 이거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래와는 다른 매력을 조금 더 잘 너무 돌려 말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그거 달라요. 아니 맞는데 네. 그러니까 형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연상도 연상인데 연하로 봤을 때 연하로 봤을 때 그 연하를 좋아하는 거는 또래와는 다른 매력이 결과적으로는 사실 되게 크게 외모에 기인하거든요. 물론 어린 사람이 주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싱그러움이 거기에 베이스가 되겠지만 그거의 제일 가장 큰 부분은 그 노화와 거리가 멀잖아. 그 다음에 비교적 덜 때 묻어 있죠. 살다 보면 그때라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맞아. 원래 다 그렇게 되잖아. 살다 보면. 때가 묻죠. 그래.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그 또래와는 다른 매력이라는 아마 항목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했겠지만 저는 이게 약간 돌려 말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성은 경제적 부담 감소 이게 이제 좀 더 솔직한 표현이다. 네. 맞지. 근데 남성 또래와 다른 매력은 그거 있어요. 어린 친구들 만났을 때 이런저런 얘기하면 되게 귀여울 때가 있어. 여자애들이 얘기했을 때 지들 말로 막 얘기할 때 있잖아. 그때 나이대 말로 얘기하거나 그럴 때는 그냥 다 이해된다. 아 귀엽다. 조언도 한 번씩 해주고. 조언까지도 할 필요 없죠. 못하러 조언하나? 그걸 때묻지 않은 게 그런 거 같아요. 그럼 보면은 그냥 귀엽다 이런 생각 드는 거지. 예, 그런 매력도 있지 않을까. 그래. 예. 근데 남자가 똑같이 하잖아. 그러면 애 같거든.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애처럼 볼 때도 있는데 여자애들이 막 그렇게 하면은 귀엽다 이런 생각 드는 거지. 근데 이성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똑같이 남자애들도 그럴 거 할 때 귀여워요. 귀엽기는. 아 진짜? 네, 왜냐면 제가 예전이긴 한데 클럽 갔는데 동생이 그러니까 잘생겼어요 그 친구? 아니 저보다 동생이 5살 어린 여자 동생이 그 자기 남자친구를 부른다고 했는데 전 이미 30살, 그러니까 이 친구 25살 남자친구를 부른다고 남자애가 들어오는데 남자애는 이제 21살인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은 이제 전 30살이지만 9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쪽에서부터 들어오는데 막 춤을 추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클럽이니까. 근데 난 그런 걸 처음 봤거든. 춤을 막 추면서 들어와 계속. 너무 귀엽더라고. 귀엽게 귀여워. 그거 9살이잖아. 네. 9살이 이 정도 나면 귀엽게 보일 것 같아. 귀여워. 근데 애매하게 한 서너 살이면 저건 나이도 처먹은 처먹은 새끼가 아유 저 철없는 새끼인데 9살이면 아유 귀엽다 보일 것 같아. 귀여워요. 귀엽지. 네. 어린 건 귀여워. 그 나이대가 중요한 거네. 그래. 그치. 그리고 40인데 막 한 38살짜리가 클럽에서 아우 저 나 지금 될 것 같은데. 듣겠네. 그리고 그런 어떤 절대적인 나이 그리고 외모. 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어떤 얼굴로 춤추느냐가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네. 자, 그리고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 단점. 가치관 차이가 제일 많고요. 상이한 대화 주제 여성은 24.7% 굉장히 높습니다. 남성은 14%예요. 불편한 주변 시선. 있을 수 있죠. 네. 미래 계획 차이, 결혼에 대한 입장 차이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대화 주제가 달라지죠. 달라져요. 네. 완전 달라지죠. 완전 다르죠. 네. 보고자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중학교 때 서태지와 애들 처음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모를 수 있잖아. 깜짝 놀라지. 몰라요. 진짜. 안 태어났을 수 있잖아요. 안 태어났죠. 그러니까 20대하고 30대하고 완전 다르죠. 아예 달라. 네. 이게 보니까 한 대여섯 살까지는 공유가 돼.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힘들어. 아예 달라. 본 드라마,
들은 음악 다 달라. 2002 월드컵 얘기해도 모르잖아. 모르지. 그치. 보는 프로그램 아예 달라. 완전. 나 30대 때 제일 즐겨 보던 프로그램이 소주 한잔 하면서 썰전 보는 거였거든요. 썰전. 그럼 네가 만약에 10살 차이 나는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러면 야 홍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에 내가 20대 때 누나 그런 말 하면 와 진짜 개틀딱이다. 아예 전혀 몰랐다가 뭐 완숙하고 성수이고 나발이고 무슨 그럼 이제 혹시 주원아 삼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뭐야 누나는 왜 그래요? 이게 저 그때 완전 존나 놀랄 것 같아. 와 진짜. 그려져. 이런 것도 약간 가치관이하고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네, 소백지향 홍삼엔 아르기닌입니다. 저희 이거 할 때 맨날 PD님이 하나씩 챙겨주잖아요. 나 안 챙겨주고 왔어. 아 섭섭하다. 나 맨날 이거 챙겨주는데. 나 이거 맨날 챙겨 먹는데. 에너지가 너무 세서 그래 지금. 그런가? 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굉장히 기운이 세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지난주에 그 일본 갔다 온 다음부터 느낌상 굉장히 강력하다. 더 강력 달려야지. 머리도 더 까매진 것 같고, 네, 진짜 강력해 보여요. 홍삼 좋은 건 다 아실 텐데, 네. 운동하시는 분들 다 챙겨 먹는 아르기닌까지 같이 섭취가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맛이 비리냐? 아니에요. 새콤한 복숭아예요. 맞아요, 비리잖아요. 그래서 먹었을 때 뿅 하죠. 네. 뭐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파우치 형태인데 작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다 꼽아놔도 되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가지고 다닐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깔끔하죠. 현재 홍삼엔 아르기닌 3+1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 구매하시면은 이제 한 박스를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에 이제 4개 딱 구매해가지고 네 달치 나도 좀 든든하죠. 먹고 또 친구도 하나씩 주고 드리고 싶으신 분들 너무 좋아요. 방금 갖고 왔어요. 아니 진짜요? 숱이 너무 많아서 내렸어요. 네. 아 진짜? 저도 왜냐면- 방금 감았어요 이걸로. 헬스장에서. 그래요? 네. 나 오늘 안 찍고 온 줄 알았는데. 저도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자꾸 쓴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지 마요. 진짜 그렇지 않아. 제품에 도움 된 거 맞아요? 아 도움 됩니다. 네, 도움 되고. 어쨌든 머리가 잘 살아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보배 같은 안 경우에는 돼. 원래 숱이 많은데 이 샴푸를 쓰면은 너무 또 볼륨감이 살아가서 진짜 이거 감는 날 누르고 온대요 진짜로. 네. 내려야 돼 이렇게. 네. 근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샴푸 하고 나서 원래 말릴 때 전 이제 뭐 염색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걸리잖아요. 근데 맞아. 이거는 확실히 매끄러워. 걸릴 때가 많이 없어요. 부드러워. 두피용 샴푸가 원래 좀 뻑뻑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맞아요. 그래서 좋은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쿨링감은 너무 좋고 또 이제 부드러워서 좋은데 그래서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이나 머리카락 좀 많이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샴푸니까요. 요 샴푸 꼭 한번 써보시고 또 이제 같은 라인업에 있습니다. 올인원 워시 이것도 진짜 너무 좋죠. 네. 왜냐면 바쁠 때는 이거 머리 감으면서 한 번에 다 씻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진짜 좋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상하거든요. 머리가 뻣뻣해지거나 아니면 몸이 건조하거나 그런데 얘는 그냥 얘 하나로 쭉 씻어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촉촉하게 좋아요. 네, 원하는 구성으로 선택해서 탈모 샴푸, 올인원 워시, 바디로션 이렇게 3종인데 3+1이니까 여기에 자주 쓰시는 걸 하나를 더 추가하셔가지고 3+1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자, 판관 손문선입니다. 요거 조원영이 좀 읽어주시죠. 예전에 주책남들의 사연을 보내주신 적이 있었던 분 얘기입니다. 네. 식장 탈출 누님 형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주책남들을 통해서 처갓집에 중국집을 물려받아 장사해서 아들을 잘 키워보고 싶다는 한 젊은 아빠 KJ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희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에게 알리자니 망설여지고 객관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곳에 다시 사연 보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그때 이후로 자리를 잡아서 현재까지 쭉 장사도 잘해오고 가족들과 풍족하게 지낼 만큼 수입도 많아져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의 특징이 개인 시간을 가지기 어렵다는 걸 형님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가족들 모두 이사 오는 것보다 아이 교육 환경상 와이프와 아이는 수도권에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집을 얻어서 저는 원룸 생활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들과 시간을 보내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와이프의 생일이라서 비밀로 하고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선물도 사고 꽃도 사고 정말 행복해하며 집에 도착했고 기뻐할 와이프와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믿지 못할 광경을 봐버렸습니다. 와이프가 아이를 제 부모님께 보내놓고 제 집에서 다른 남자와 나체로 거실에서 엉켜 있는 모습을 보았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거는 보면 진짜 충격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연남은 당황해서 도망치듯 나가버리고 와이프는 그 자리에서 변명을 하는데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주저앉아 있다가 집 밖을 나와서 그대로 택시를 타고 다시 제 원룸으로 가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게도 문을 못 열어서 수백 통의 전화가 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잠깐 눈을 떴는데 깨어보니 병원이었고 저는 일주일 넘게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영양실조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견한 건 평소 새벽까지 나가던 제가 안 보이자 집주인이 집의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으니 119에 신고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며칠 후 퇴원해서 정신을 차리고 집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동안 부모님이 맡아주시기로 했고 지금은 와이프와 이혼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와이프가 내연남의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또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찾아와서 깔끔하게 이혼해 줄 테니 아이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해야 된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이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던 중 인터넷에 찾아보니 제가 이혼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출생신고도 안 되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정말 안 될 짓인 것을 알지만 그들이 불행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기가 싫습니다. 정말 나쁜 생각인 거 알지만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형님 누님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혼하고 다시 잘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전처와의 악연의 끈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형님 누님들의 현명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적다 보니 글이 엉망진창에 길기까지 하네요. 그나마 형님들의 방송과 라디오가 저희 일상에 잠깐 웃게 합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충격을. 와, 이 너무 매운맛이다. 네. 근데 그냥 저는 솔직히 딱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일단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도 되지만 그들이 불행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기가 싫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이런 문제는 항상 이미 애초부터 답의 열쇠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미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답일까요? 아마도 이혼해 주실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이혼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런 문제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정말 지금 전 와이프분이랑 이 내연남이 진짜 너무 짐승만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무 화가 나지만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본인이 이후에 삶이 어떨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알죠. 너무 화나죠. 근데 그것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수를 해서 얻어지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여러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대한 그거를 생각하세요. 내가 이 결정을 내리고 나서 내 삶이 내 마음이 어떨 것인가. 복수한다고 후련할까요? 뭐 잠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열받을 때 화내면 잠깐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잠깐 있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화내고 그냥 후련함 잠깐 있다 그 뒤가 계속 어떤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뒤가 엄청나게 찜찜한 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 특히 너무 화가 나고 저는 와이프의 아이지만 어쨌든 어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도 본인이 아마 마음의 짐이 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본인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해답을 잘 멘탈을 붙들면서 그 결정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저 생각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아마 그 분노의 최대치까지도 진행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이 큰 일을 겪었을 때 분노하다가 인정하지 않는 단계,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단계가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아마 다른 이야기를 하셔도 굉장히 크게 복수하고 싶고 어떻게든 망가뜨리고 싶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싶을 테지만 지금 누나 얘기대로 시간이 이거보다 어쨌든 좀 필요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 판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실 텐데 사실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 것보다 본인 남은 인생을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드라마처럼 진짜 시원하게 사적 복수를 만약에 할 수 있다 치자. 그러면 나는 방송에서는 시도해 보셔라고 할 것 같아요.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현실이 드라마가 아니잖아. 보통 그렇게 다 안 되더라고. 맞아. 그러면 이제 본인한테 데미지를 같이 입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근데 일단 이거는 먼저 우리가 뭐 얘기를 하겠으나 빠르게 변호사와 이야기를 저는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만약에 내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좀 어려워. 그리고 좀 이런 상황 때문에 좀 힘들어졌어. 그러면 그저치 매르면서 복수할 것 같은데 근데 내 상황이 좀 그래도 여유롭고 뭔가 내가 내 밥벌이를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나는 내 행복을 찾지 않을까. 네.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겠죠. 네. 저는 이 상황이면 그냥 그런 사람과 하루라도 부부로 있기 싫으니까 빨리 정리를 해줄 것 같긴 한데 만약 사연자분께서 조금이라도 네. 뭐 마음을 나 이혼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를 누군가가 비난할 수 그럼요. 아닌 절대. 그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네. 뭐 다 예를 들어 했으면 좋겠어. 최대한 질질 끌다가 어느 순간 본인이 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실 때 하셔도 돼요. 맞아요. 그거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 분한테 와가지고 아이를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빨리 여성들도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렇게 되나? 이게 이혼하고 싶으면은 깔끔하게 이혼하고 싶으면 아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맞아. 오히려. 맞아.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혼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애 태어나니까 뭐 이혼해줘. 이거는 아마 그렇게 하면 더 빨리 이혼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나? 그럼 바보죠. 그렇지. 근데 나는 그랬을 남편분이 것 같아. 엄청 선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이 남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해줄 거야. 라는 판단하에 한 것 같아. 그럼 너무 우습게 본 거야. 진짜 으로 본 거지. 그러니까 이따위 짓을 했죠 벌써. 그러면은 좀 복수하는 걸 바로 틀어서 복수를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이래? 근데 뭐 그 장면을 본 거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긴 한데 만약에 못 보고 그냥 계속 몰랐어. 그랬으면 계속 갔겠지 이렇게. 임신한 상태로 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울 수도 있었던 그쵸. 상황인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그 사이에 정관수술 같은 걸 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본인의 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네. 뭐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그러면 너무 다르게 생긴 애가 나와서 친자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그냥 키웠어야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번외이긴 한데 만약에 내 남편이나 내 와이프가 이러고 있는 걸 딱 봤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이분이랑 비슷할 것 같아. 내가 뭘 할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당장. 그 자리에서 가끔 왜 실제로 외신 이런 데 보면 그 자리에서 죽인 경우도 있더라고. 네. 거기에서 목 조르고 막 이래서. 근데 그럴 수 있는 내가 무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보면 되게 순간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머리가 멍해져서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굳을 것 같아. 떡 진짜. 너무 충격적이지. 근데 딱 보고 나가지도 못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 자리에서 진짜 얼음이야. 그럴 것 같아. 어떨까 나는. 얼음이 될까? 모르지.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아. 좀 너무 어이없어서. 저는 지금 이게 너무 몰입돼가지고 순간 이런 장면 한번 상상해봤는데 저는 진짜 약간 이럴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딱 뭐 띠띠띠띠 열고 들어갔는데 딱 봤다가 와 뭐야? 진짜 이럴 것 같아. 와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할 말이 없다 진짜.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해? 제 친구가 옛날에 지금 이혼녀인데
이런 비슷한 사건을 덮치려고 제 친구들이랑 미행을 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여자애네 집이었죠. 근데 어떻게 알았대? 뒤에 미행 붙였어요. 그 남편이 일하는 곳에다가 스파이를 하나 숨어놓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그런 거겠지. 같은 여자면은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게. 그리고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문 해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그 현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맥주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낭패인데. 그래서 제 친구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는데 그 남자애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 친구를 구타했어요. 왜? 네가 여기 왜 있냐 이러면서 이제 같이 멱살 잡고 막 그러다가 몸싸움이 났구나. 왜냐하면 그 안에 현장을 급수를 못해서 더 적반하장이 된 거야? 왜 맥주 한잔 하러 온 건데. 근데 그것도 이상하잖아. 유부남이. 그치, 이상하지. 그치. 근데 너는 왜 오바를 하냐. 그러면서 그랬던 일이 있는데 아무튼 그 친구도 이혼을 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거는 같이 못 살지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지. 근데 되게 뻔뻔한 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막 알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애도 막 어디 가면 뭐 어떤 여자애가 있을 때 뭐 내 차 타고 갈래? 이러다가 왜 너도 소문 날까봐 내 차 못 타겠냐?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 거. 보통 남자는 걔도 멘탈이 세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제 친구도 나중에는 진짜 얘랑 같이 있기 싫다 이래가지고 그냥 합의 이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야. 그래, 근데도 맞아. 끝까지 진짜 막 풀수 갖고 싸우고. 맞아. 살림 갖고도 진짜 다 개찌질하게. 그렇다더라. 그렇게 돼. 그렇다더라. 그렇게 돼. 정말 그래서 이혼하면 최악까지 다 보고 간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합의 이혼이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와 미안하다 뭐 이런 아예 그런 일말의 감정이 없더라고. 오히려 더 뻔뻔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이 여성분을 보면 그냥 변명을 했다. 그러니까 사과가 아니고 뭐 미안해도 아니고 그냥 변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혼해달라. 이혼을 해주겠다. 이거 뭐야? 이혼을 해주겠대. 깔끔하게 이혼해줄 테니 아이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 찾아왔다. 너무 뻔뻔한 것 같아. 조금은 괴롭히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금은. 너무 괘씸하잖아. 나중에 뭐 이혼해주는 거야. 사연자분이 해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정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니까. 네. 조금은 뭐 괴롭혀서 이 사람들이 삶의 불편을 느끼게 하는 거를 좀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리고 우리 이제 작가님이 써주셨는데 이혼 법률 상식으로 이제 이혼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거든요. 네.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규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유책 사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와이프는 이혼소를 제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유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남편분이 이혼을 안 해준다면 방법이 없죠, 사실.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그 왜 예전에 그런 거 많았었잖아요. 너는 평생 상간녀로 살아. 그러면 절대 이혼 안 해줘. 요즘도 그런 거 있나? 김민희. 이게 만약에 자 이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나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 큰 불행을 일으키게 한 사람한테 사적인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뭔가 괴롭힐 수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이야. 근데 내가 조금 목리를 부리고 뭔가 안 해주면 저 사람이 되게 애로사항이 많아져. 그럼 그걸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털어버릴 것인가? 그냥 내 에너지를 진짜 이런 사람한테 쓰고 싶지 않잖아요. 나도 그 생각이었어. 저는 이럴수록 나한테 큰 어떤 고통을 준 사람일수록 멀리하고 싶지. 그 사람한테 해를 입히는 것도 에너지가 든단 말이에요. 엄청 들죠. 2배, 3배 들어 그런 게. 누군가를 내가 상해를 가하면 찌르면 내 손에도 피가 묻잖아요. 난 그게 싫어. 나도. 그래서 굳이 저는 이분한테도 나 같으면 하루빨리 그냥 털고 갈 것 같아요. 이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사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 상황에서는 이런 거는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던 게 이런 거가 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누가 봐도 상대방이 잘못을 해서 교통사고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뒤에서 봤다고 칠게요. 그럼 이쪽 과실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자기 과실이 아니라고 우겨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나올 때
너무 놀라운 게 상대방이 자기 과실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잖아요. 그럼 이게 먹힌다? 이렇게 합의를 못해. 그래서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상가 맞아요. 다 나와서 해요. 근데도 주장을 굽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경찰서로 또 넘어가요. 근데 법원까지 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옛날 같았으면은 똑같이 야 이런 데다 그냥 에너지 소비자 하지 말자. 그냥 대충 끝내자. 이런 주의였는데 제가 어느 순간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뭔가 약간 익숙해지는 거예요. 뭔가 아무튼 계속 지는 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이런 또라이들은 확실하게 조져야 되겠다라는 기조로 마음을 딱 잡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상대방보다 더 집요하게 이런 경우에는 파고 들었더니 좀 필요해. 네, 파고 들었더니 계속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마음이 편했어. 마음도 편하고 억울하지도 않고 약간 억울한 마음이 않고,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나지도 않고. 그래, 맞아. 그렇게 떨지 않으면 계속 여기 남아 있어. 맞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괜히 변호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럼 그거 대신 해주잖아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 이제 나한테 나중에 데미지가 될 만한 일인지 아닌지만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뭐 법원으로 가서 판결이 나오는 일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도 사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없잖아. 그 위자료 얼마 조금 받는 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혼 안 해주면서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나도 너무 괴롭잖아. 그러면.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런 순간에 처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안 들지 않을 거야. 조금이라도 저 사람이 괴로웠으면 좋겠다. 악이 바치지. 악에 받쳐서. 내가 이거 아까 변호사 쓰는 거 얘기했잖아. 만약에 이 어떤 소에서 승소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 칩시다. 변호사 선임비가 1000만 원이야. 더 많이 들어. 안 하는 게 맞잖아. 근데도 할 때가 있거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랑 비슷한 그게 걸로. 위안을 주니까. 이건 내 행동 자체가. 금전적으로 내가 손해를 본 거 아니야. 이것도 내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더라도 너도 한번 좀 괴로워봐라. 라는 마음으로 좀 어느 정도 가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생각날 수 있어. 그때 좀이라도 더 괴롭힐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하고 어느 순간에 놓으시게 될 거라고 봐요. 본인 삶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 그냥 깔끔하게 해줬다가 진짜 나는 아직도 힘들어서 막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걔네는 쌩쌩거리고 잘 살아봐. 그거 돌아버린다니까. 그럼 그것도 그렇다. 그러니까. 와이프는 아들을 버린 거예요? 그렇지. 언니 지금 어떻게 둘 사이에 아들이 있잖아. 지금 아들 얘기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아들은 지금 사연자분이 키우게 되겠죠. 그래, 그리고 나는 아들도 생각할 것 같아. 아들한테 이렇게 어쨌든 법적으로 엮여있고 묶여있으면 아들한테도 데미지가 가잖아요. 상처가 되잖아요. 나 같으면 그냥 하루빨리 뜰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그거예요. 아마 해답을 본인이 갖고 있을 거라는 게 본인이 이걸 했을 때 내가 어떤 쪽이 조금 더 약간 해소가 되는지를 이미 답이 내려졌을 것 같아. 이미. 그러니까 만약에 라니 씨 같은 스타일이었으면은 이미 이혼을 그냥 빨리 해주고 빨리 털자 이런 걸로 결론이 내려졌을 거고 아니고 조금 복수를 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들한테 진짜 괴롭힘을 주고 싶다라는 답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은 좀 끌겠죠 시간을. 그럴 것 같아요. 자식도 너무 불쌍하다. 애가 너무 엄마 같지 않은 엄마인 거 아니야? 이 아들 입장에선. 근데 이런 건 너무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왜 뭐 이혼하신 분들 거의 그렇겠지만 내가 왜 상대방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을까? 그러니까 그래.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혹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 근데 어떻게 알아 이런 걸? 맞아. 아니 그런 경우 있다니까. 모르잖아. 근데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나만 몰랐던 거야. 그 사람이었는지 그런 사람이었는지 다 알았어. 저기 계시잖아요. 다 알았나요? 아니 너무 다 알았죠. 주변에 누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같이 누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말렸대. 근데 뭐 이혼한 사람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안 그런 경우도 많지. 정말 잘 살 줄 알고 다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보니 아닌 거야. 그럼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약간의 성격 차이 같은 게 아니라 심대한 문제잖아. 이런 거는 이제 본인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왜 내가 몰랐지? 왜 내가 왜 애랑 엄마만 보냈을까? 거의 기러기 아빠니까 원룸 생활 혼자 하고. 단순히 기러기 때문에 그런 건 난 아니라고 봐. 저도. 그리고 이 정도의 뻔뻔함과 대담한 짓을 펼치는 사람이면 몰라요. 이게 너무 많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나는 처음일까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연애 때도 이런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이거 한 번이 어렵지 한 사람들은 계속한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합니다. 어떻게 자기네 집에서 할까? 대담하더라. 그래, 밖에라도 나가지 그냥. 너무 불렀겠지. 집에서는 이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럴 건가? 수 있어. 왜? 그냥 뭐 모텔이나 이런 데 가면 딴 사람들 눈이 신경이 쓰이는데 뭔가 내 집은 안전하다. 남편도 멀리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부정행위가 집에서 많이 일어난대.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불편해서 못할까? 이 세상에 호텔이랑 모텔은 셀 수 없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집은 누가 왔다 갔다 하다 옆집에서 보면 어떡해? 그래 그런 것도 있지. 남자가 요구했을 수도 있어. 약간 그런 데서 집에 쾌감을 갈래. 그러니까 이 집은 너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 거야라는 어떤 그 남성들의 삐뚤어진 영역 표시 본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약간 이런 심리 같은 거는 진짜 잘 파악해. 그럴 것 같지 않아? 왠지 이해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나 집에 놀러 갈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네. 그래. 제 친구 중에도 있었거든요. 제 친구. 역시 센 언니였어. 제 친구네 그냥 비행 갔을 때. 알아. 그 옛날에 한번 얘기했어. 비행 갔을 때. 옷 입고 그랬다고. 맞다. 그런 느낌인가 보다. 잘 살고 있어요 그들. 그래요? 그 옷 입었던 애랑 잘 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가 다 인간만사 이런 없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치자.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뒤에 하는 행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으면 그래도 사람의 탈을 썼으면은 탈을 쓴 건 아니죠.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거야. 이거. 사람이라면 진짜 미안하다고 죽도록 빌고 사과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져야지. 그런 거는 있어야지. 근데 이렇게 뻔뻔하면 안 돼. 뻔뻔하잖아. 진짜 이건 안 된다. 사연자분이 자책하지 않는 것 이게 1번. 그렇죠.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없지. 전혀. 근데 이분은 없어. 그 상대방은 완전히 거기에 홀릭했나 보다. 이 정도로의 어떤 요구를 하는 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본인들이 세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존나 운명이야. 진짜.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야.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저 남자가 내 사랑을 가로막고 있어. 그러니까 이따위 짓을 하지. 그래 어디 살아봐 이러고 놔줘. 다 똑같이. 다 똑같아. 맞아. 우리 모르게 갔다 오셨어요. 맞아요. 박지웅이는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조용히. 비밀리에 수 있을 것 같아. 조용하게. 비밀리에. 20대 중후반에 한번 경험하고 살고 온 거야 지금. 아무도 모르게. 6개월 살고 온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본 건 아닙니다. 진짜. 그치? 예전에 그럴 것 같아. 혹시 유부남이세요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 왜?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지. 유부남 아니면 결혼했었던 거 아니에요? 얘기 결혼했었던 들어본 적이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 상관이 이 새끼. 뭐 그럴 수도 있어. 이거라도 떼줘요? 서류만 깨끗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 저도 서류는 깨끗해요. 그러네. 그렇게 이 새끼 이럴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다르게 뭘 그럴 수가 오네. 있어. 충분히 가능해 너. 아니 뭐 때문에? 네 성격 봤어. 쌉가능이야. 진짜. 그래. 괜히 저 깍쟁이 자식 저거. 이 그 처갓집에서 중국집을 물려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때 되게 좀 고민한다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중국집 안 하는 것 같은데? 중국집 하는 거잖아 지금. 하는 여기에서 잘 되고 있대요. 이거는 이거 가져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져야지. 이거 빨리 변호사 만나야 돼. 그래. 이게 다른 거 감정적인 거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혼은. 현실 생각해야 돼. 맞아요. 맞아, 그건 맞아. 이혼 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지금 괴로운 것보다. 맞아요. 이거 사연자분 그 지역 전화하세요. 성변님 이런 거 잘 하시니까 네. 우리가 감정적으로 저기하는 거랑 별개로 라니 얘기처럼 가져올 거 가져오고 잘라낼 거 잘라내는 거는 일단 해야 돼. 네. 그건 해야 되니까. 최대한 가져와. 나중에 그게 후회된다니까. 그래. 나중에 감정적으로 내가 뭐 좀 더 복수했네 뭐했니 보다도 나중에 내 생활. 맞아요. 내가 아들과 더 편안하고 좋게 사는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킬 거 지키고 벌 줄 수 있는 거 벌 주고 해야 합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언니가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금전적인 보상이 도움이 된다. 당연하지. 그럼. 근데 이거는 지금 중국집 됩니다. 물려받은 거니까 이게 보니까 예전에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 이런 거는 분할이 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같이 하는 거랑.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알아보고. 그래.
최대한 금전적인 거 다 땡겨오고. 맞아요. 맞아. 그건 해야 돼. 키워서 살아야 되잖아. 그게 복수야. 그게. 그게 복수야. 그 현실적인 또 어떤 방책을 찾기 위해서 주변에 혹은 정말 그 우리 구독자라고 얘기하시면 또 선배님이 잘 챙겨주시니까 연락해 주시면 좋겠고 분노하는 마음을 애써 일부러 감추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게 또 병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혼해주지 않고 좀 끄실 거면은 일단 상간남 소송 먼저. 네. 그 제가 같이 다른 채널에서 그 이혼 전문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또 이제 기가 막힌 변호사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항상 이제 정말 뭐랄까요. 상대방한테 많이 화나신 분들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상간남 소송부터 딱 시작하고 하는 게 제일 데미지에는 최고예요. 그게 스타트구나.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간남 소송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 남자? 그렇죠. 남자한테. 거기한테 돈을 받는 거죠. 돈은 중요하지 않고 그 상간남 소송을 일단 시작을 하면은 엄청 괴로워지거든요, 이쪽이. 그래. 네. 그리고 당연히 이혼은 이제 상간남 소송 들어갔으니까 이혼은 안 해준 상태고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잘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